우리나라 역사학의 소수 말하자면 소수인데 강단사학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역사 해석권을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과다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를 보면은 한 측면에서는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해서 싸운 영토 전쟁의 시기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역사 해석권을 두고 싸운 역사 전쟁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2대 대통령 백안 박은식 선생,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용 선생 비롯해서 신채호 선생은 잘 아시죠?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다 역사학자였어요. 그 역사학을 철학으로 갖고 싸웠기 때문에 35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일제에 맞서가지고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경로를 거쳐왔으면은 해방과 동시에 일제식민사학은 폐체가 되고 이 독립운동가 겸 역사학자들의 역사관이 주류가 됐을 텐데 다 아시는 것처럼 해방 이후 친일 세력들이 또다시 이제 집권을 하고 그다음에 특히 역사학계에서는 일제강점기 때 단재신초 선생이 감옥에서 고생하실 때 조선총독부 조선사 편수회에 근무하면서 이 분야는 유일하게 보수 진보도 없고 좌우도 없어요. 진보인 척 하다가 막상 이병도 신석호의 핵심 역사관, 조선총독부의 핵심 역사관을 건드리면은 바로 죽이자고 달려듭니다. 여러 번 경험했고 아마 동영 스님도 이제 만난 지 몇 년 됐는데 처음에는 이런지 몰랐죠.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사를 하니까 당연히 한국의 입장에서 하겠거니 하다가 막상 접촉해보면 이게 전혀 아닌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발표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큰 틀에 이제 몇 가지만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가야 불교사를 하려면 먼저 가야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현재 그 조선총독부 역사관을 계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역사관을 가지고는 가야 불교사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본성이라는 가야 전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 가야 전시 첫머리에 조선일보하고 한겨레신문에서 동시에 공격했어요. 동시에 공격한 내용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보수 언론, 새층 진보 언론, 한국에 진짜 보수가 있고 진짜 진보가 있나에 대해서 이제 회의적인데요. 어쨌든 보수 언론, 진보 언론이 같이 공격하니까 뭔가 문제가 있겠거니 이렇게 여겨지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시비 건 게 뭐냐면 왜 파사석탑을 왜 전시했고 또 하나는 물방울 토기 이걸 왜 전시했냐 이거예요. 파사석탑은 뭡니까? 호황우가 서기 48년에 가져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방울 토기는 가야 건국사화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보수 언론, 진보 언론의 소위 학술 담당 기자들이 문제 삼는 건 뭐냐면 왜 가야가 1세기에 건국했다라고 말하는 사료를 왜 전시했냐 이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 그렇게 안 쓰죠. 핵심은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야가 3세기 말에나 건국됐는데 왜 1세기에 가야가 건국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파사석탑하고 물방울 토기를 왜 전시했냐 이 이야기예요. 제가 이거를 20몇 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한마디 하면 무슨 뜻인지 뒤에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 하는 말이 통론으로는 항상 임나일본부를 극복했다. 그러고 강론에 가면은 임나는 가야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실이 이거를 갖다가 사실인가 아닌가를 밝히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려면 먼저 가야가 언제 건국됐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먼저 저쪽 사람들이 강단을 100% 장악하고 강단 100% 장악한 사람들이 자기는 식민사학자가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식민사학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 대학의 사학과가 그렇게 많은데 단재 신초 선생 역사관 가르치는 대학이 하나도 없어요. 사학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 시간도 없어요. 백안 박은식 선생, 석주 이상용 선생, 역사관 한 시간도 안 가르쳐요. 제가 사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 다 했잖아요. 그런 사고 방식 자체가 없어요. 전부 다 이병도 신덕후의 역사관만 100%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걸 가지고 마치 자기네가 이 사람들 늘상 하는 말이 역사에 대해서 누가 말하려고 그러면 아 이거 하지 마 이거 우리가 하는 거야 다 이야기죠. 그러면서 총독부에서 만든 걸 그대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가야 건국 언제 했냐. 그 북한도 학계가 있잖아요. 북한은 서기 1세기에 건국했다는 겁니다. 근데 남한 학계는 3세기 이후에 건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한 강단 사학자들 주장을 논박할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실종사학이라 그러죠. 사료 뭐 있는데 3세기 건국했다는 사료 한번 대봐. 없죠. 그럼 1세기 건국했다는 거는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나오죠.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 나오죠. 그리고 가야 토기가 벌써 1세기 때 신라 토기하고 다른 가야 토기가 나와요. 또 대성동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창원, 다오리 부분에서는 서기 1세기에 쇠도끼가 나와요. 그리고 삼국사기에 보면 서기 77년에 가야와 신라가 전쟁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럼 문안사료 가득하고 고고학 유물 가득한데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이러면은 가야가 1세기 건국했다. 전 세계 아무도 부인 안 해요. 오직 유일하게 일본 고급파들하고 남한 강나사학자들 이 두 세력만 가야가 3세기 건국했지. 그럼 3세기 건국했다는 사료가 뭐 있는지 한번 제시해봐. 그 다음에 말이 장황해지죠. 삼국주의, 동유전이 어쩌고 뭐 변진 쪼고 어쩌고 말이 장황해져요. 말이 장황해지면 사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사람들 논리 제가 이제 실명으로 다 되는데요. 이게 뭐 저 사람들 자꾸 명예훼손 어쩌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네가 한 거에 토시 하나 안 베끼고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 김태식이라고 통일대 교수죠. 뭐 미스터 가야라는 거예요. 이 사람 쓴 거는 700년 뭐 가야 이렇게 써놓고 막상 보면 가야가 3세기 후반에 건국했다는 거예요. 그럼 300년 가야사라 그래야지 제목은 왜 700년 가야사 써놓고 3세기 이후 건국했다고 하냐고요. 이 사람 이야기가 비교적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 사람들 논리가 비교적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게 뭐냐면 누가 인정하나 자기네가 한다는 거죠. 다수용례를 중심으로 볼 때 임나는 임나 나오죠. 6세기의 한반도 남부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신라나 백제에 곡독되어 있지 않은 소국들의 총칭을 가리킨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요컨대 대가야를 중심으로 파악되는 5, 6세기의 가야연맹을 외에서는 무슨 이유에선가 임나라는 명칭으로 불렀다. 이 사람들 말로는 가야사 한다라고 해놓고 속에 들어가 보면 다 임나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5, 6세기의 가야연맹을 외에서는 무슨 이유에선가 임나라는 명칭으로 불렀다. 이게 뭐냐면 일본 서기에는 그렇게 나온다 하고 주장하는 건데요. 일본 서기 제가 이야기했죠. 사료는 일본 서기에 가야를 임나라고 말한 사료 갖고 와봐.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만들어 갖고 속이는 겁니다. 그 임날본부설이 뭐냐면 야마도웨이의 신공화국가 369년에 가야를 점령하고 임날본부 설치해서 562년까지 지배했다는 주장인데요. 이것이 일본 식민사학자들에 따라서 계속 늘어나요. 이 쓰다소키치는 임나는 경남 김해다 그랬는데 이마니히루는 김해는 남가라고 임나 일본부는 고령에 있었다. 끌어올려요. 아유카이 후사노시는 거기로 끝난 게 아니라 충청도 전라도까지 차지했다. 쯔야마시 야스카지로 충청도 전라도까지 차지했다. 지멋대로 늘어나요. 강역이. 한마디로 학문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임나가 가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북한학자 김석형 원래 대구분이죠. 대구분 월북한 분인데 이분은 뭐냐면 그럼 이 주장하는 게
이 김석평이란 분이 1963년도에 삼한 삼국의 일본 열도 분국설이라는 논문을 1963년도에 발표해가지고 일본 학계에 엄청 충격을 줬어요. 논문의 핵심은 뭐냐면 일본석이라는 책에 나오는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임나, 가라 이런 것들은 삼국사기에 나오는 그 나라들이 아니고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오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라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 분국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세칭 분국론이라고 하는데 일본 학계가 이것이 발표되고 나서 초토화가 됐어요. 자기네가 봐도 말 같지 않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일본 서기 보면은 광개토대왕이 조공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고구려, 백제, 신라, 임나 네 나라가 동시에 한날 한시에 조공 바쳤다는 거예요. 그럼 일본 서기 내용대로 하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임나에서 서로 우리가 몇 월 며칠날 어디에 모여갖고 같이 조공 바치러 가자 뭐 이랬단 얘기잖아요. 하도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데 이 이야기들은 분국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일본 열도에 있던 분국의 이야기다 라고 하는 걸 갖다 1963년도에 김석평이 발표해가지고 일본 학계가 초토화가 됐어요. 그런데 정작 이 중국의 뭐 양서라든지 남대서 같은 여기 책들에 보면은 그 역사 이야기하다 보면 자꾸 명사가 나오니까 여러분이 좀 어렵게 읽어줄 수 있는데 세칭 중국 기록 중에 찬진재흥무라는 5명의 외왕이 나와요. 근데 일본 서기엔 정작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 중에 무라는 외왕에게 이 제나라에서 육국 제군사 진동대장군이라는 벼슬을 내렸다라고 이 양서에 나오는데 6나라가 뭐냐면 왜, 신라, 임나, 가라, 진압, 모한 이러니까 6나라죠.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임나가 가라면은 임나 가라 한 나라로 쳐야죠. 5국 제군사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6국 따로 썼잖아요. 모든 기록이 그래요. 그러니까 임나가 가야라는 사료는 하나도 없어요. 광개토대왕 비문에도 임나 가라 종발정 이렇게 되어 있죠. 따로 되어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한국에 대해서 쓸 때 뭐라고 써요? 한국, 대한민국 이렇게 두 개 씁니까? 하나 쓰죠. 둘 중에. 그래서 이 임나일본부서를 보면 남한강다사학계는 총론에서는 늘상 임나일본부 극복했다. 임나일본부의 핵심이 서기 369년에 야마도회가 가야를 점령하고 임나일본부를 설치했다. 이것이 핵심인데 가야가 임나다 하는 게 핵심인데 총론에서는 극복했다. 그리고 강론가 보면 전부 다 가야는 임나다. 학문이 아니야 한마디로. 반면에 북한학계에서는 임나일본부는 반대 없었다. 임나는 뭐냐면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 군국이다. 이걸로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자꾸 가야가 임나라고 주장하니까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찾아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남한의 강단사학자들, 학계를 장악한 강단사학자들 주장은 예를 들면 이 두 스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스님 민증 까보면은 어떻습니까? 생년월일 다르고 다 다르죠? 마찬가지예요. 가야와 임나를 사료로 보면은 개국년대 출생 두 가야와 임나가 같다면은 건국해가 같아야죠. 건국한 해가 출생연도가 가락국기에 보면은 서기 42년에 뭐 대가야 금강가야 다 건국됐죠. 그런데 임나는 언제 건국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여간 서기전 33년에 이미 있는 걸로 나와요. 벌써 출생연도 다르죠. 그러면 같다라고 말하려면 이름이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개국연도, 개국 임금이 같아야 돼요. 그럼 삼국 사기에는 금강가야는 김수로왕, 그 다음에 대가야는 이진화시왕 나와요. 임나는 누가 건국했나 몰라요. 망국 임금, 금강가야는 구영왕, 대가야는 도설지왕 나오죠. 임나, 망국 임금 누군지 몰라요. 망국년대 금강가야는 532년, 대가야는 562년 나오죠.
그래서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는 562년 이후에는 가야가 안 나와요. 망했으니까. 그런데 일본 서기에는 그 100년 후인 646년에도 나와요. 근데 이게 같은 나라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한꺼풀만 벗겨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료 뭐 있는데, 가야가 있나라고 말하는 사료 뭐 있는데 일본 서기에도 없어요. 그리고 위치는 금강가야 김해, 고령은 대가야 나와 있죠. 그런데 일본 서기에는 임나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냐면, 임나는 축자국, 뭐 북교수라고 보통 해석하기도 하고, 여기가 어딘가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천열이 떨어져 있고,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고, 계림 서남 쪽에 있다.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어요. 이번 이 김해에서 북쪽으로 가면 바다 나옵니까? 그런데 나온다고 우기는 거예요. 전 세계 역사학계의 미스터리예요. 이런 주장을 하고 버젓이 살아남고, 이런 주장 가지고 박사학위 따고, 이런 주장 가지고 대학 교수 평생 해먹고, 이런 주장 가지고 나라 돈 다 차지해가지고 자국사 매도하는데 국고 쓰고. 그 뿌리를 보면은 여러분이 계속 놀라시는데, 이게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사의 신라 가야점 부분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가야를 쓰면은 가야사 쓰면 되잖아요. 갑자기 임나가 나와요. 임나가 나오는데 임나사에 대해서 몇 사람 나와요. 연구한 일본인들. 아유카이 후사노시는 이게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국민 세금 가지고 만든 정사 한국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방대한 문헌고증을 통하여 임나의 지명 비정 범위를 경남, 경북 및 충남, 전남까지 확장시켜서 임나는 경주지방 부근과 부여공주 일대로 제외한 한반도 남부 전역을 가리키게 되었다. 그것은 일본 서기에 외의 한반도 내 지배 영역이었다고 상정된 임나의 범위를 넓혀잡기 위해 그가 문헌비교 및 언어학적 추단을 거듭함으로써 얻어진 연구 결과였다고 여겨진다. 아주 대단한 학자로 아유카이 후사노시를 칭송했죠.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가. 아유카이 후사노신이 누구냐면, 명성황후를 시해하기 위해서 휘발유통하고 칼 들고 경복궁 담장을 넘어서 명성황후 시해한 놈 중에 하나예요. 야쿠자 깡패입니다. 이 야쿠자 깡패를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렇게 칭송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라고 생각 드세요? 또 쓰다 소키치, 남한 강단사학자들은 너무 존경에 맞이하는 쓰다 소키치들. 쓰다 소키치는 일본 서기에 대하여 당시로서는 획일적인 정도의 비판을 가하면서 합리적 설명을 추구한 사람으로서 내가 그러고, 스야마스 야스카즈, 이 스야마스 야스카즈는 원래 일본인들도 패전 후에 반성을 좀 했어요. 일본 학자들이. 우리 역사학이 너무 제국주의 침략주의에 이용됐다라고 반성하는 기운이 있을 때, 저 스야마스 야스카즈가 일본 가서 학습원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학습원이 일본의 왕실하고 귀족들 가리키는 학교예요. 여기 교수가 돼가지고 1949년에 임나 흥망사라는 책을 쓰는데, 그 책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반성은 무슨 반성? 우리 한국 다시 점령할 거야. 그 책의 내용이, 그래서 이 스야마스 야스카즈 얘기는 야마도회가 충청도 및 전라도까지 점령했다는 소위 남한 경영론을 만들었다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유네스코 등재한다 그러죠. 학자들한테 가야 유네스코 등재한다 그러죠. 이 사람들 말은 가야라고 하는데 속은 다 임나예요. 그래서 뭐 요즘은 남원을 갖다가 김은국, 김은에 대해서 복잡하게 말해요. 남원이 김은국이다, 거기로 가야다. 이 사람은 임나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럼 김은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런 방구도 안 나오죠? 어디 나오냐? 일본 서기에만 나와요. 일본 서기에 임나의 서북 쪽에 김은이 있었다 나와요. 그러니까 임나 서북 쪽이라니까 전라도 해야지. 전라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걸로 유네스코 등재했다가 나중에 두고두고 일본 구급파들은 드디어 이제 한국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다 먹었어. 이제 영토만 먹으면 돼.
이러고 만약 한국이 대한민국 국민세금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하는 대로 유네스코 등재했다간 국제적인 대망신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위치 비정이라는 게 수야마스 야석하죠. 대한민국에 지금 채측 말하는 겉으론 가야사 한답시고 속으로 임나사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존경하는 인물이 수야마스 야석하진데요. 위치 비정. 이 사람은 뭐냐면 탁수는 뭐냐면 달구와 대구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논리가 뭔지 아세요? 탁수는 왜 대구냐면 대구 옛 지명이 달구 버리잖아요. 탁하고 달하고 발음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탁하고 달하고는 요 탁국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논리가 뭐냐면 탁국은 달구하지만 달구하는 탁순이라는 거예요. 헷갈리죠? 그렇기 때문에 탁국은 압도꾼이다. 경산이다. 뭐냐면 요 압도갈 때 압자는 압전을 뜻하는 조선어니 경산이 그럴듯하다. 그러니까 탁순을 갖다가 달구벌이라고 대구라고 비정하고 이 달하고 탁하고 발음이 비슷하다라고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탁국은 경산이 옛날 압독인데 그 앞자를 한자로 압독이라고 쓴 걸 앞전자로 써갖고 대구 앞에 있지 않냐. 그래서 거기가 탁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학문입니까? 다 그 논리예요. 요즘은 또 탁순이 밀양이다 누군 창원이다 다 개소리예요. 그냥 골라잡아 아무나 갖다 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사조 근거 뭐 있는데 탁순이 대구랑 근거 대봐. 빵이에요. 근거가 탁순은 옛날에 달구월로 불렀는데 달하고 탁하고 비슷하다. 이게 근거예요? 그러니까 북한학자 김석형이 이런 일본 학자들의 위치 비정은 억지로 면치 못한다. 당시 야마토 군대가 경상 전라 두 도를 무인지경으로 돌아쳤다고 전제하고 그 일대 고지명에 비슷한 글자가 여러 글자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주어 맞춘 것에 불과하다. 이게 딱 맞는 말이죠. 여기에 친미다리 강진이라고 해놨어요. 전부 다. 그런데 친미다리 앞만 찾아봐도 친 비슷한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수야마스 야식하지가 어떻게 했냐면 그럼 친미다리를 한번 일본어 발음으로 읽어보자. 그러니까 도무다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강진 찾아보니까 옛날 도무군이었네. 그래서 강진이 친미다리야. 이게 맞으려면은 1600년 전에 전라도 강진 사람들은 일본어 썼어야 되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을,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박사학위 있다는 강단사학자들이 이걸 논리랍시고 이야기하면은 저도 사실 말 이렇게 하지만 처음에 이 사람들 논리 찾기 힘들었어요. 하도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니까.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김석형의 뒤를 이어서 조유승이라는 분이 이제 가야사를 하는데 이분이 지금 임날본부 해보 이걸 제가 이제 주석 따라서 펴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지난날 일제 어용사가들은 고대 시기 남무조선 일대가 일본 야마토의 식민지였다는 것을 조작하고 가야의 영역을 혹심하게 왜곡 날조하였다. 그들은 가야의 영역을 일본서기 임나관계 기사에 나오는 지명들에 기초한다고 하면서 오늘의 전라도나 심지어 충청도까지 포괄한다고 억지 주장을 하였다. 그것은 가야의 영역이 넓어야 일본의 이른바 식민지 지배 영역이 넓어진다는 지배주의 관점의 바탕을 둔 궤변이었다. 그러니까 가야가 전라도 충청도까지 갔다는 건 다 야마도에서 조작한 궤변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전 요즘 보면 남원이다 지금 고성이다 하는 데 갖다 막 가야라고 말하는 데가 임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수혈식 목방면 나온다는 거죠. 수혈식은 위에서 이렇게 관을 내리는 건데요. 똑같은 무덤이 논산에도 나오고 충청도에도 나와요. 근데 충청도 거는 가야 거라고 못 그래요. 왜냐하면 충청도 사람들이 저도 충청도지만 아니 여기가 백제지 여기가 왜 가야야. 별 복잡한 논리 구조 거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양반들 말을 복잡하게 하지만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아까 제가 이제 분국설을 말씀한 거고요. 이게 보면 이제 가야계가 쭉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 일본의 고고학자들이 이 김해 일대의 고고학 유적유물하고 여기 큐슈 일대의 고고학 유적유물을 조사해봤어요. 흐름이 어떻게 됐나. 그러니까 일본인 학자들의 결론이 일방적인 흐름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갔다. 그래서 이쪽에서 일본으로 가가지고 이쪽에 정치 세력을 만들었다. 유적유물이 10배 이상 많이 나온다. 이쪽에서 간 게. 역외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야마도나 큐슈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일본 쪽에서 와가지고 뭘 해왔다라는 거는 고고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결론 내렸어요. 그랬더니 일본 구구파들이 지금도 사사카와제랑 국내 있잖아요. 일본 구구파들이 전략을 바꿨어요. 일본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결론 냈으니까 전략을 어떻게 바꿨냐면 한국의 교수를 불러다가 강단사학자들 불러다가 안식년 때 연구비 듬뿍 주고 그 다음에 대학원생들을 불러다가 등록금 대주고 생활비까지 대줘가지고 박사학위 받게 해가지고 국내에 침투시켰어요. 한국은 친일 카르텔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학위 받으면 교수되기 아주 쉬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일본에 뭐 와세다대다 무슨 데다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갖고 온 사람들이 국내 와가지고 거꾸로 임나는 가야다 전파하면서 이것이 대히트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대학원 다닐 때 90년대에 갑자기 일본 유학 열풍이 일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하라고 안 왔는데 그러니까 다 사전에 할 만한 사람들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갑자기 일본 유학 가가지고 다 와가지고 다 차지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분을 만났더니 이분이 딴 거 해가지고 처음에 문무성 장학금으로 뭐 문무성 그 연구비로 가서 1년 연구했는데 그때 그러고 1년 마치고 올라 그러니까 한국서 이름 되면 알만한 분이에요. 그 역사학자는 아니고요. 근데 일본 사사카와재단에서 와가지고 1년도 하시죠. 그럼 저희가 한 달에 200만 엔씩 드리겠습니다. 200만 엔이 얼마예요? 2,400만 원이죠? 그 구조에 지금 엄청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이제 가야계가 쭉 해서 지금의 이 임나가 어디냐, 그 국내 민족사학자는 이 대마도로 보는 분들이 많고, 북한에서는 이 오카야마를 갖다가 임나라고 이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국설에 대해서 분국설은 일본의 구구파들이 아주 화내야 될 일인데 여기는 일본 야마도 왜 자체도 처음에 가야계가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 학자들보다 이 남한 학자들 대부분 일본에서 학위 받고 남한 학자들이 더 분개해요. 이 김태식 아까 미스터 가야사라는 김태식 이 양반은 김석청은 일본 서기를 비롯한 문헌 자료들을 이용할 때 거의 모든 자료를 무리하게 일본 열도 내에서의 사실로 억측함으로써 오히려 한반도 내 가야사를 포기한 결과로 초래하였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서 한반도 내 가야사 연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분국설이. 헛소리죠? 한반도 내 가야사는 가야사대로 하면 되고 분국설은 뭡니까? 가야계의 일본들도 진투사 이렇게 연구하면 되는 거죠? 말 같지도 않은 궤변이죠. 그 다음에 바로 뭐 이 대학에서 뭐 이영식 이 양반 하려니까 좀 그런데 좀 서로 본 적도 없고 개인적 감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분국론은 일본 서기의 일본부에 관련되는 임나를 한반도가 아닌 일본 열도로 비정하였던 것이 치명적 약점이 된다. 치명적 약점은 누구한테 되냐면 일본 구구파에게 치명적 약점이 된다. 그럼 맞아요. 임나는 한반도의 가야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며 일본 열도의 어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해요. 뭐냐면 임나가 한반도의 가야를 가리킨다는 사료가 뭐가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양반을 툭하면 말하는 게 광개토도양비문에 임나가라 종발성 나온다. 그 임나가라 종발성이라 그랬지 그게 가야라고 했냐고요. 임나와 가라가 다르다고 쓴 거지. 그 다음에
강수가 신은 원래 임나 가량 사람으로 임나 나왔네. 그러니까 임나만 나오면은 임나자만 나오면 무조건 갖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뭐 진정대사 탑비에 임나 나오네. 자꾸 찾은데 서너 개 찾아가지고 갖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아무 근거 없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그러다 보니까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눈으로 보면은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눈으로 보면 임나는 존재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삼국사기 삼국유사 가짜야. 삼국사기 삼국유사 불신론. 얼마 전까지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인용해서 초기 기록 인용해가지고 논문 제출하면 탈락 사유로 딱 찍혀나왔어요. 삼국사기 초기 기록 인용했으면 논문 탈락. 이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었다고 상상이 가세요? 이 분국설에 대해서 연민수란 사람, 일본 서기에 대해서 뭐라고 쓰냐면 일본 서기의 진정한 가치는 일본 서기가 고대인들에 의해서 편찬된 고대의 사사라는 점에 있다. 삼국사기는 고려시대 즉 중세인의 시각에서 본 고대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 세금 가지고 일본 서기 3권짜리 해제를 냈는데 삼국사기는 가짜 일본 서기 진짜라고 썼잖아요. 그런데 삼국사기는 예전에 공주 무령왕릉 1971년에 나왔죠. 거기에 무령왕의 사망연대가 달까지 똑같이 나왔죠. 그런데 일본 서기는 연대부터 틀려요. 그래서 일본 서기는 100명 연구하면 학설이 100개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 일본 서기 3권짜리 번역본을 내면서 1권 뒤에다가 참고문헌을 몇십 페이지에 걸쳐서 냈어요. 일본인들 논문 하나까지 다 실었는데 이 계통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한국과 일본, 북한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논문과 학술 저서를 낸 분은 고려대 명예교수였던 고 최재석 교수님인데요. 논문이 300편, 그 다음에 학술 저서가 30권, 여기에 참고문헌 자체에 최재석이라 이름 자체가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저는 학자를 떠나서 이게 인간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인가 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300편의 논문을 쓴 논문은 하나도 인용 자체 참고문헌에도 안 써놓고 유다 소키치가 요거 썼네, 이마니 히루가 뭐 했네, 세마스 야스카즈가 뭐 했네, 이런 건 하나하나 다 써놓고 그러니까 일본 고급화가 대한민국 국민 세금 갖고 낸 거예요. 또 유영식 이분은 제목이 우리 역사를 의심한다. 의심할라. 일본 역사를 의심해야 되는데 우리 역사를 의심한다. 이래가지고 현대적 국가의식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일본 서기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다. 다시. 이게 중요하죠. 다시. 왜냐하면 일제 때 그렇게 했으니까 일제때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객관적인 사료 비판을 통해 관련 기술을 다시 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선은 일본 서기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보는 태도도 필요하다. 이걸 제가 번역해서 요즘 말로 하면 나는 학자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딱 맞아요. 어떻게 객관적인 사료 비판을 하지 말고 우선은 일본 서기 기록을 그대로 보자는 거예요. 일본 서기 기록 그대로 보면 고구려백제 신라 가야가 전부 다 야마도웨의 속국이에요. 광개토대왕이 야마도웨에 조공 바쳤다고 돼 있어요. 그대로 보자는 거예요. 일본 서기란 책은 이게 서기 전자 빠진 건데 일본사의 시작을 1000년 정도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버지의 일대기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근데 아버지 어머니 일대기를 쓰는데 나이를 100살 늘렸어요. 100살 늘린 아버님 어머님 일대기 쓸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일단 조선시대부터 써야죠. 이게 그런 책에 1000살을 늘렸어요. 1000년을 역사를. 그 1000년을 늘리다 보니까 맞을 수가 없잖아요. 일본 서기는 왜 썼냐면 일본 서기는 서기 720년에 백제가 663년에 백강전투에서 망하고 720년에 이제 고구려도 망하고 백제도 망했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야마도웨는 초기는 백제계가 건너가서 시작했다가 나라로 가서는
백제 이 가야계가 시작했다가 백제계가 나라에 가서 주도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역사를 바꿔가지고 야마도회가 가야 백제의 제후국이었는데 이걸 거꾸로 야마도회가 상국으로 있었다. 나머지 제후국이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쓴 역사서인데 이걸 그대로 보자는 게 이 사람들 주장이죠. 근데 제가 우연히 일본 남부 사이토바루 고분군에 갔더니 큐슈 남부에 일본에서도 황조, 지금 일본 왕실의 이 발장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기가 3세기 말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좀 더 되면은 이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상당히 재밌는데 지금 시간이 없는데 어쨌든 여기에 견이랑 아키토 부부가 다녀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세워놨는데 저희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서 한번 일본 답다 큐슈부터 나라까지 다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산사 찾아가고 신사 찾아가고 했는데 묘한 게 뭐냐면 저희가 가는 곳마다 일왕이 왔다 간 거예요. 우리가 산속에 신사 찾아갔는데 거기로 왔다 갔어요. 우리가 일본 깊은 산속의 신사를 왜 찾아갔겠어요? 우리 역사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찾아갔죠? 전부 다 일본 왕이 다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본 왕가에서 자기네 뿌리를 가리키는 이 프로그램이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몸으로 체험을 했죠. 그 중에 한 인물이 지금 남한의 강단사학자들이 너무너무 존경에 맞이하는 이만희 히루가 1912년에 요 발굴에 참여하고 여기 와서는 완전 거꾸로 조작했는데요. 이 사이토바루 일본에서 자기네 왕가의 발상기다라고 하는 데서 나온 이 철갑옷하고 가야 철갑옷이 똑같고 그 다음에 이 철모 보세요. 100% 똑같죠? 고령 지산동에서 나온 철모하고 사이토바루 고분군 철모하고 똑같죠? 그냥 건너간 게 이쪽에서. 그러면 가야사 연구한다 그러면 이런 걸 연구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 사람들은 여기서 건너간 게 아니라 야마도에서 와가지고 여기 지배했다. 요즘은 임나 일본부가 직접적으로 있었다라고 말하기 곤란하니까 요즘 뭐라 그러냐면 외교기관이 있었다. 가야에 외에 외교기관이 있었다. 세계 역사상 최초예요. 세계 역사상 최초의 야마도의 사신이 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것도 조금 불리해지면 교역기관이 있었다. 세계 최초의 종합무역 상사원들이 야마도의 원이 가야에 와서 상주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북쪽이 바다로 막혀 있고, 근데 북한 학계에서는 아까 오카야마로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가서 일본 답사를 가보니까 과거에는 이게 일본의 이 오카야마 이과대학에서 만든 지도인데 과거에는 이 북쪽이 이렇게 바다로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지도를 보고 저 북한 학자들 나름대로 공부 많이 했네라고 느낀 적이 있었죠. 여기 쭈꾸리야마 고분, 이게 다 가야계 고분이라는 거고요. 이 일본 내에서 네 번째로 큰 고분이에요. 이게 다 가야계에, 그러니까 임나가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 가야계 분국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해발 397m의 성이 있는데 이 큐노저성, 이것도 다 가야계 사람들이 가서 짠 거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판촉했지 않습니까? 판촉이 뭐냐면 돌이 아니라 흙을 갖다가 사각형 나무 같은 거에다가 흙을 쌓고 물 붓고 아주 다지면은 돌처럼 단단해져요. 당시 일본에는 그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가야계 사람들이 판촉을 했다는 거고, 여기 가보면 산 397m 꼭대기인데 물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고대 성들은 반드시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가보면 가야가 그대로 있는데, 가야 분국이 그대로 있는데 일본 학자들 만나서 이야기해도 저거 부인 못해요. 오직 일본 구급파 학자들하고 남한 강단사학자들만 분국설 이야기하면 길길이 날뛰죠. 야마도회가 여기에 왔지, 이 가야 백제신라가 갔다는 게 말이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일본 열도에는 지금도 고구려 백제신라 가야계 지명이 1000개가 넘어요. 여러분 일본 다니시다가
대한민국 할 때 한자 들어가는 지명이 있으면은 그게 가야계예요. 그게 일본 발음으로 가라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당나라 당자 써 있죠. 그것도 가야계예요. 그것도 일본 발음으로 가라예요.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흰백자에 나무목자 그 이름도 있고 지명도 있어요. 백목 그 신라계예요. 그 읽으면 시라기 하는데 신라를 한자로 써놓고 읽으면 시라기예요. 일본 열도에는 고구려백제 신라 가야계 지명이 가득한데 여기 와서 그렇게 샀으면 여기에 야마도에 지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지명을 갖다가 탁순이 보니까 대구 옛날 발음이 달구벌이네. 달하고 탁하고 같으니까 탁순이 달구벌이야. 이따위 가지고 대한민국 학계 다 장악하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가에 다 장악하는 게 이 나라 강단사학계고 이 나라 현실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로 뭐 가야불교 언제 전래되었나 이것도 뭐 시간이 바빠서 핵심만 말씀드리면요. 수수께끼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후후르망 2년 372년에 고구려에 처음으로 불교가 전래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나라 해교라는 흉녀가 쓴 양고승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은 동진의 흉녀 지순, 이분도 중국에선 유명한 흉녀인데 지순이 고려 도인에게 보낸 편지가 나와요. 고구려 사람에게 보낸 편지. 근데 이 지순은 366년에 세상 떠났어요. 372년 이전에 세상 떠났어요. 그러면 고려 도인하고 서로 편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웠으면은 이 고구려 도인이 불교에 대해서 몰랐겠냐 하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알았죠. 그러니까 삼국유사의 삼국사기의 기록들은 국가 왕실의 기록들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백제를 보면은 호송은 인도 흉녀인데 호송 마라난타가 진에서 오자 중국에서 오자 침류왕이 영접하고 고구려는 그나마 사신의 일행으로 왔는데 한 개인 흉녀가 오자마자 왕이 영접해요. 이건 침류왕이 불교에 대해서 몰랐으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어요? 여기에 또 뭐냐면 이 가야불교에 대해서 하여간 남한의 강단사학자들은 일제식민사학의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 역사의 시간과 공간을 축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가 원래 만주, 그 다음에 한반도, 해양에 걸쳐있던 대륙성의 역사고 해양성의 역사인데 거기서 대륙과 해양을 싹둑 잘라서 반도로 가두고 반도의 북쪽은 중국의 식민지인 한사군이 있었고 반도의 남쪽엔 일본의 식민지인 임날군부가 있었다라고 하는 강력 축소. 그 다음에 우리 역사의 시간을 되도록 이제 축소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역사를 불리하게 해석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역사를 축소할까? 이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남한 강단사학자들이에요. 또 여기에 근데 보면은 대개 상교가 이루지 못해서 토인들이 믿고 복종하지 않았으므로 본기에는 절을 세웠다는 기록이 없다. 8대 질주왕 2년에 이제 황후사를 세웠다, 왕후사를 세웠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게 452년에 불교가 처음 가야에 들어왔다는 기록이 아니에요. 이거는 본기라는 거는 뭐냐면 사마천이 사기를 썼잖아요. 사기에 체제를 나눴잖아요. 황제의 왕의 사적인 본기, 제후의 사적인 세가, 신하들의 사적인 열전 이렇게 나눴었죠. 그러니까 왕의 사적에는 그 왕이 한 일들만 적는 게 본기예요. 왕은 세우지 않았다. 왕실에서 세운 최초의 사찰이 왕후사라는 이야기지 이때 불교가 처음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역사 불리하게 해석할까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요. 뭐 장화상에 대해서는 여러분이나 뭐 도명 스님이나 지원 스님 이 스님들이 저보다 훨씬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요. 뭐냐면 여기에도 보면 건강 원년 144년에 장화상이 서역에서 불법을 가지고 왔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나오면 최소한 이 기록 인정해야 되는데 이 기록 못 믿어. 이 남한 강단사학자들은 자기네 머릿속으로 다 해요. 우리 못 믿지 그거. 그럼 끝이에요. 거기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록들을 보면 가락구 귀족 수루왕은 11자가 있었는데 한 명은 저분이 되고 세자가 되고 2명은 허수성을 내려받고 7명은 승려가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에서 족보를 갖다가 저도 예전에는 저도 뭐 강단사학에서 학사석하 박사 다 했으니까 그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족보를 우습게 봤는데 지금 보니까 족보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족보에 누가 예전에 양반 사칭하려고 족보 껴들어가려고 그러면 난리 나죠. 그런데 저 허씨를 김해허씨 또 김해허씨 보면은 김씨는 자기 아버지 형을 따라 하는 거잖아요. 왕족이에요. 허씨는 어머니 형 따랐다.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는 대단한 사건인 거고 실제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 족보가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만 해도 그 황비 오빠인 장유화상이 했다라고 다들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 이제 한국에 소승불교, 해양불교가 언제 들어왔나를 제 사료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은 최추원이 쓴 지중대사 탑비가 있어요. 여기에 지중대사 탑비의 최추원이 나라를 가지고 나라를 살피고 고을을 가지고 고을을 살펴보면 이거 유명한 구절이에요. 불교의 바람이 사막과 험준한 고개를 넘어서 지나서 오고 이거는 북쪽 대륙으로 왔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 파도가 바다 모퉁 위에 미치기 시작했다. 이거는 해양불교 이야기죠. 또 뭐냐면 구교, 불교가 일어나는데 이제 최초원이 쓴 거예요. 비파사가 먼저 이르렀으니 여기 스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비파사는 소승불교 말하는 거죠. 고차군으로 사체의 바퀴가 달렸고 마하연이 뒤에 이르니 한나라의 일승의 거울이 빛났다. 마하연이 뭡니까? 대승불교죠. 그러니까 최초원이 소승불교가 먼저 들어오고 대승불교가 나중에 들어왔다라고 지중대사 탑비에 써놨어요. 제가 그러다가 뭐 장유화상 이야기는 뭐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더 말씀 안 드리겠고요. 오늘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자료집에 제가 논문으로 써서 제출했으니까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고려의 사관인 민지라는 그 사관이자 이품까지 했던 고위 벼슬아치인데 이 민지가 쓴 금강산 유점사 사적기가 있어요. 이 사적기는 뭐냐면 금강산 유점사 나중에 6.25 때 불탔는데요. 이 절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나라고 하는 연기에 관해서 쓴 내용인데 핵심이 뭐냐면 문후보살이 인도에서 불상 53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53개를 만들어가지고 큰 종에다가 넣고 봉해가지고 바다에 띄워 보냈는데 그것이 월지국에 닿았다가 월지국은 인연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바다를 흘러서 와가지고 신라 남해왕 원년 서기 4년에 안창현 지금의 고성인데요. 안창현 포구에 닿았다. 이때가 곧 신라 2대 남해왕 원년 한나라 평제 원시 4년이었다 라고 해가지고 해양불교 남방불교가 서기 4년에 신라에 왔다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바로 이 금강산 유점사가 만들어졌다. 창건 연기다. 이게 지금은 식민사학자들이 이런 이야기 일치 안 하니까 그렇죠. 이 금강산 유점사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국 역사정보 종합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서 유점사 쳐보세요. 관련 기록 엄청 나와요. 그러면 김부식이 쓴 그것만 사실이고 똑같은 고려의 사관인데 민지가 쓴 거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다 나름의 근거를 갖고 썼는데 저 민지는 자기가 거기에 써놔요. 자기가 신라 고기를 보고 쓴다. 신라 고기는 지금은 전해지지 않지만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도 신라 고기에 의하만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삼국사기 삼국유사보다 먼저 있었던 그 책인 건 분명한 거죠. 그거 보고 이 민지는 서기 4년에 신라에
남방불교, 해양불교가 소승불교가 들어왔다라고 기록을 해서 남긴 겁니다.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 들어가 보시면 금강산 유점사 사적기 그 번역본은 없지만 원문을 검색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건데 바로 금강산 유점사 사적기. 이게 고려고 평장사 영구원군 시호 뭐 해가지고 써놨죠. 그런데 제가 이런 관점에서 삼국사기에 나오는 공식 기록 이전에 신라나 이 땅에 불교가 전래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관점 가지고 삼국사기를 다시 보니까 신라 5대 파사 이사금에 딱 꽂힌 거예요. 파사가 뭡니까? 스님이란 뜻이죠? 한자가 정확히 파사예요. 이거는 범어의 음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스님왕 그런 뜻이죠. 승려왕, 스님왕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그냥 썼겠나? 그냥 말하자면 이게 발음을 갖다 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한자 그대로 쓰는 게 있는데 이 파사라는 이 불교 용어는 불교 아니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용어예요. 이거는 또 마찬가지 관점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파사이사금의 아들이 지마인데 이 지마 자체는 내가 못 찾았는데 거꾸로 마지라고 해보니까 마지가 바로 이 반야다람일 경에 뱀이 곤충을 먹으려고 하는데 곤충이 마지가 있는 곳으로 피하면 뱀이 냄새 때문에 다가가지 못한다는 약초 이름으로 마지가 나와요. 이것도 범어로 음역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게 뭔가 삼국사기에 파사 춘임왕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또 지마이사금 이게 불교하고 관련이 없이 나왔겠느냐. 이것과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본 우리가 금강산 유점사 사적기에 남해왕 원년 서기 4년에 신라의 불교가 전래됐다 라고 하는 거하고 연관이 없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남한 강단사학자들 억지 주장하는 것보단 사료 근거가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그걸 연구해야 된다는 거가 마지막으로 존 카터 코벨이라는 미국인 그 학자가 있었어요. 여성분인데요.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일본 미술사로 박사학위로 받고 일본에 왔어요. 일본 와서 보니까 일본 문화라는 게 전부 다 여기서 특히 가야에서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책에 쓴 걸 한번 보세요. 어째서 일본은 그들이 한국 문화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그토록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그러한 사실이 놀랍기 그지없다. 나는 때때로 독자들로부터 두 나라 사이의 문화적 관계가 항상 그렇게 한국에서 일본으로 일방적 흐름만 계속되었던 것인가 하는 질문을 받는다. 그렇다. 그 흐름은 사실상 99%까지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일방적 흐름으로 지속되었으며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화가 및 건축가 그리고 도공들을 통해 그 영향이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그래서 나중에 한국에 왔어요. 올 때는 한국에 오면 환영받을 줄 알았죠? 대천대 갖고 강단학자들한테 신문에 기고도 못하게 하고 논문 쓰지도 못하게 하고 엄청 탄압받았어요. 왜? 우리 관점으로 역사한다고. 야마토 왜 관점이 아니라. 그래서 이분이 근데 A급 학자들은 자기 자존심이 있어요. A급 학자들은 자기가 공부한 것과 세상과 그 세상 전체와 자기 공부한 학설과 맞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끝까지 해서 자기 아들까지 했는데 이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가면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이 아들 연결해가지고 영국이 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981년에 뭐라고 썼냐면 무엇 때문에 한국의 학계는 그렇게 소극적인가? 지금의 나이 든 학자들은 과거 일본 사람 밑에서 공부했기에 그들에 대한 무슨 의리나 의무 같은 게 있어서 그러는 것인가? 아직 30이 안 된 젊은 학도들은 누구에게도 빚진 것 없을 테니까 이들은 박차고 일어나 진실을 밝혀서 캐캐 묵은 주장들을
일수해버렸으면 한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이 젊은 학자들이 전부 다 100% 식민사학으로 갔어요. 그래서 누군가 해야 할 일이다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말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